내 인생이 이른에 접어들면서 마치 오래된 레코드판처럼 낯선 멜로디를 틀어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59살이고 경기도 가평군의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후로 집안은 고요함과 쓸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래된 별장 같은 우리 집, 한때 사과 파이 향과 고급 담배 냄새가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추억만 남은 무덤 같았죠.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혼자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게 느껴졌어요. 저는 고풍스러운 화장대 앞에 서서 무겁고 세련된 청동 손잡이가 달린 서랍을 열었죠. 손끝은 아직도 가늘고 우아했어요. 프랑스에서 사온 향수병에 손을 뻗으며 나는 언제나 말했어요. 여자는 혼자 있을 때도 완벽해야 한다고. 그날 밤 나는 짙은 에메랄드빛 비단 드레스를 입었어요. 몸의 곡선을 돋보이게 하는 그 옷은 피부에 부드럽게 닿아 오래 입고 있던 떨림을 불러일으켰죠. 연한 안개 색 스타킹에 스웨이드 하이힐을 신으며 거울 속 내 눈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 생기가 필요해. 그 후 가평 외곽의 작은 동물보호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나는 호랑이라는 이름의 크고 붉은 털 고양이를 만났죠. 꿀빛 눈동자가 내 인생을 읽는 듯 했어요. 그 옆에는 백작이라는 이름의 대형 혼혈견이 있었어요. 검은 털이 윤기나고 눈빛은 깊고 부드러우면서도 슬픔을 담고 있었죠. 백작은 짖지 않고 오히려 내 구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들어 내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전기 같은 감각이 우리 사이를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셋이었어요. 저, 호랑이, 그리고 백작. 저녁은 가평 호수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내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나는 부드러운 레이스 홈웨어로 갈아입고 안마의자에 앉아 시인 김소월의 시집을 펼쳤죠. 호랑이는 벽난로 선반을 탐험했고 백작은 내 발밑에 조용히 누웠어요. 그의 온기가 이상하게도 내 몸을 감쌌습니다. 백작의 뜨거운 숨결이 스타킹을 벗은 내 발목에 닿았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황금빛 눈으로 나를 바라봤죠. 손을 내밀어 귀를 쓰다듬자 그의 부드러운 털에 내 손가락이 녹아드는 듯 했어요. 백작은 조용히 한숨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평범한 개가 아니라 내게 말을 건네는 누군가 같았어요. 밖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고 나는 침대에 누워 바람소리를 들었죠. 갑자기 침실 문이 살짝 열리며 백작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는 침대 옆에 멈춰 섰고 나는 무언가 밀어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이불 끝을 걷어냈어요. 백작은 내 다리 위로 조심스레 올라와 눕더니 그의 몸무게가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으려는데 그의 코가 내 손바닥에 닿았고 따뜻하고 촉촉한 흔적을 남겼어요. 그 밤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죠. 그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눈부신 햇살로 가득 찼다. 흰눈 위로 비치는 따스한 햇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와 샹들리에의 크리스탈들을 무지갯빛으로 반짝이게 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남편의 낡은 가죽 반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금속은 내 체온으로 서서히 따뜻해졌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차가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백작은 문턱에 누워 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한치의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선 나는 크림색 비단으로 된 긴 슬립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깊게 파인 넥라인과 섬세한 수작업 레이스가 몸을 감싸며 부드러운 재질이 내 곡선을 은은하게 드러냈다. 세월이 흘렀지만 내 피부는 도자기처럼 하얗고 매끈했다. 나는 아침 의식을 시작했다. 샌다루드 향이 은은한 아로마 오일을 발목에 천천히 문지르며 몸과 마음을 깨웠다. 그때 백작이 갑자기 일어나 내 가까이 다가와 멈춰섰다. 그는 내 손가락이 피부를 스치는 걸 지켜보다가 뜨겁고 무거운 숨결로 나의 무릎을 스쳤다. 그 감각은 이상하면서도 강렬했다. 원시적인 두려움과 금기된 열망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기분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넌 정말 특별한 개야, 백작. 그날 오후
나는 두물머리 강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먼지가 살짝 낀 연분홍색 니트 원피스에 허리 라인이 잘 드러나는 트렌치 코트를 걸쳤다. 부드러운 이탈리아 가죽으로 만든 하이힐 부츠는 발목을 꼭 감싸며 신을 때마다 살짝 긴장감을 줬다. 부츠 지퍼를 올리며 백작의 시선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개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날카롭고 남성적인 평가를 내리는 듯했다. 주방에 들어서니 호랑이가 밥그릇을 요구하는 듯 발톱으로 찰싹찰싹 소리를 냈다. 하지만 백작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남편이 아침마다 틀어놓던 오래된 재즈 레코드 플레이어 앞으로 다가가 코로 버튼을 눌렀다. 부드럽고 낯익은 재즈 선율이 흐르자 내 심장이 깊이 흔들렸다. 남편, 그는 매일 이렇게 했었다. 그날 오후, 옆집에 사는 박선희 아주머니가 방문했다. 그녀는 항상 촉이 예민하고 약간 미신적인 면이 있었다. 신선한 약과와 지역 소식을 들고 우리는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다. 백작은 구석에 자리를 잡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선희 아주머니는 백작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선영 씨, 그 개 어디서 데려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눈빛은 진지했다. 보호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게 전 주인이 좀 이상한 사람이래요. 영혼을 옮기는 의식을 한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남편분 돌아가신 그날 밤에 죽었다고 해요. 나는 차가운 차잔을 움켜쥐며 떨리는 손으로 답했다. 그냥 우연이겠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녀가 떠난 뒤 집안의 고요함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소파에 앉았고 백작은 곧장 내 무릎에 머리를 얹었다. 옷감 너머로 그의 온기가 전해졌고 그의 무거운 발바닥이 가죽 부츠 위에 올려졌다. 그 손짓은 소유자이자 보호자, 때론 연인의 그것 같았다. 그 생각에 나는 두려웠지만 몸을 떼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방 안의 긴장감이 점점 전기처럼 차오르는 걸 느꼈다. 오늘 밤, 이 집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잠옷으로 갈아입으며 백작이 내게 또 다른 물건을 가져다 주는 걸 보았다. 그것은 남편이 우리 마지막 기념일에 선물했던 비단 스카프였다. 나는 그 스카프를 3년 동안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었다. 백작은 내 앞에 서서 눈빛 속에 개의 충성심을 넘은 깊고 의식적인 절망감을 담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거의 인간처럼 내 비단 허리끈을 살짝 물어당겼다. 그날 밤, 가평에는 가을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내 영혼 속 깊은 곳을 두드리는 듯했다. 하루 종일 나는 자신이 아닌 듯 걸었다. 백작의 그 끈질긴 행동, 비단 허리끈을 잡아당긴 그 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마치 금빛 새장 속에 갇힌 새처럼 느껴졌다. 그 새장은 내 기억과 백작에게 느끼는 이상한 끌림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손의 떨림을 가라앉히려 나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언제나처럼 나는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에도 완벽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검은 벨벳 드레스를 골라 입었고 그 드레스는 내 몸을 타이트하게 감싸며 가슴과 허리를 강조해 주었다. 긴 새틴 장갑과 검은 진주 목걸이도 함께 매치했다. 하지만 드레스 아래에는 내 작은 비밀, 실크 리본이 달린 레이스 가터벨트를 착용하고 있었다. 움직일 때마다 그 끈이 살짝 당겨지는 느낌이 내 현실감과 여성성을 되살려 주었다. 백작은 내 뒤를 졸졸 따라왔다. 그의 발톱이 나무 바닥에 둔탁한 소리를 냈다. 서재 안은 오래된 가죽과 봉인된 편지들 냄새로 가득했다. 나는 무거운 참나무 책상 앞으로 앉았고 백작은 곧바로 내 무릎 옆에 몸을 붙였다. 벨벳 드레스 너머로 그의 몸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전해졌다. 넌 나에게 뭘 말하려는 거니? 백작, 나는 낮은 목소리로 물으며 오래된 서류를 뒤적였다. 백작은 대답 대신 갑자기 일어나 아래쪽 캐비닛으로 다가가더니 숨겨진 비밀 장치가 있는 판넬을 긁기 시작했다. 내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그 비밀은 오직 남편만 알고 있었다.
나는 비밀 레버를 눌렀고 판넬이 조용한 딸깍 소리와 함께 열렸다. 그 안에는 붉은 소피아 가죽으로 감싸진 작은 보석함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더니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그 사진은 남편과 나의 모습이 아니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바로 그 전 주인과 함께 낡은 수원성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이상한 부적을 목에 걸고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날짜가 적혀 있었다. 선영, 이 편지를 읽는다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이야. 사랑은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선다. 나는 돌아올 방법을 찾았지만 대가는 컸어. 나는 편지를 흘렸고 그 순간 서재의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백작의 숨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렸다. 갑자기 그의 머리가 내 무릎에 닿았고 평범한 개의 행동과는 달랐다. 그는 천천히 부드럽게 내 벨벳 치마를 타고 올라왔다. 내 손가락이 새틴 장갑 속에서 그의 목덜미를 꽉 움켜쥐었다. 남편, 나는 텅 빈 공간에 속삭였다. 그 순간 백작의 짖는 소리가 아닌 낮고 떨리는 남자의 신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때 갑자기 백작이 물러서면서 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문틈으로 한 줄기 달빛이 들어왔고 그 빛 속에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맞은편 집에 사는 젊은 이웃, 이지현이었다. 그녀는 맨발에 얇은 잠옷 한 벌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사진 속 부적과 똑같은 것이 쥐어져 있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선영. 그녀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연결고리는 내 거야. 백작은 내 몸을 가리고 그녀를 향해 뛰어들었다. 그 순간 그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지며 키 크고 넓은 어깨의 남성 실루엣으로 변했다. 바로 남편의 코트 자락 같았다. 이지현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녀의 뒤에는 오존 냄새와 차가운 바람만이 남았다. 백작은 문가에 서서 털이 곤두서고 났고 깊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나는 몸속에 팽팽한 줄이 당겨지는 듯한 긴장감과 호기심 사이에 있었다. 그 밤, 나는 침대에 눕지 못했다. 안전함을 느껴야 했고 나의 안전은 언제나 나의 우아함에 있었다. 나는 옷장을 열고 무거운 붉은 비단 가운을 꺼냈다. 금빛 실로 수놓인 그 가운은 차갑고 단단한 촉감으로 발목을 스칠 때마다 나를 놀라게 했다. 나는 실내화 대신 맨발로 카페트 위를 걷고 싶었다. 집안의 모든 움직임과 진동을 느끼고 싶었다. 목에는 비밀 서랍에서 발견한 그 부적을 걸었다. 차가운 금속이 쇄골 사이 피부를 스쳤고 알 수 없는 떨림이 밀려왔다. 거실로 내려와 벽난로에 불을 지폈다. 호랑이는 커피 테이블 위에서 나를 지켜봤고 백작은 내 앞에 앉았다. 그는 내 가슴에 걸린 부적을 보며 깊은 그리움을 담은 눈빛을 보냈다. 비티야, 나는 속삭임처럼 목소리를 낮췄다. 정말 돌아올 방법을 찾은 거니? 백작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내 얼굴 높이로 머리를 들었다. 나는 그의 털에서 비 오는 날 냄새와 아침에 바른 샌다로드 향이 은은히 났다. 두 눈은 불타는 호박처럼 나를 끌어당겼다. 그의 무거운 발이 내 무릎 위에 올려졌고 발바닥의 거친 감촉과 날카로운 발톱이 얇은 비단 옷감 너머로 느껴졌다. 그는 권위적인 소유자의 손짓으로 내 가운 자락을 천천히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나는 움직이지 못한 채 숨이 가빠졌다. 천으로 덮인 다리 위로 검은 레이스 스타킹이 드러났다. 백작은 멈춰서서 뜨거운 숨을 내뿜으며 내 허벅지의 레이스에 코를 비볐다. 그 순간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흐르듯 전율이 일었다. 이건 도덕적인 경계를 넘는 광기였다. 하지만 그 광기 속에는 지난 3년간 내게 부족했던 원초적인 진실함이 있었다. 이지현이 말했지, 넌 그녀의 거라고. 하지만 그건 틀렸어. 그렇지, 나는 그의 진한 갈기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때 또 번개가 치며 벽난로 위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백작이 아닌 남편의 넓은 어깨와 빨간 비단 옷을 입은 여자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나타났다.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백작은 갑자기 뒤로 물러서며 울부짖었고 벽은 흔들렸다. 부적은 희미한 죽음의 빛을 내며 빛났고 거울에는 금이 가며 두 개의 세계가 갈라졌다. 문틈으로 다시 그림자가 들어섰다. 이번에는 이지현이 아닌 전 주인인 스토얀이라는 남자였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얼굴을 가렸고 그의 목소리는 내 뼛속까지 울려 퍼졌다. 문을 열었구나. 선영이 그의 말과 함께 벽난로 불꽃이 꺼졌다.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 영혼으로. 백작은 나와 그 사이에 서서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몸은 점점 희미해지며 육체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이 집과 내 삶의 마지막 보루임을 실감했다. 붉은 비단 가운이 풀어지며 얇은 검은 레이스 슬립이 드러났다. 실크 가터벨트가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다. 부적은 내 심장 깊숙이 차가운 빛을 쏘아댔다. 그를 놓아줘. 내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단호했다. 빅터는 나를 선택했어. 어둠의 과거가 아니라. 스토얀이 앞으로 나아가자 바닥은 얼음처럼 변했고 의식은 완성되지 않았다. 빅터의 영혼은 짐승의 몸에 갇혔지만 그 영혼은 공허에 속했다. 이지현은 단지 매개체였고 나는 방해물이었다. 그때 문이 쾅 열리며 이지현이 광기 어린 눈빛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문양이 떠올랐고 부적을 백작에게 내밀며 외쳤다. 그는 내 거야. 우리는 계약했어. 넌 먼지만 남을 뿐이야. 백작은 인간의 고통과 야수의 분노가 섞인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그는 나를 향해 뛰어들었고 무거운 발이 나를 카페트 위에 눕혔다. 그의 얼굴은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왔고 호박빛 눈동자 속에 작별의 키스가 담겨 있었다. 뜨거운 혀가 내 목선을 스치자 나는 부적을 통해 그의 모든 생명과 사랑, 고통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거울이 산산조각 나며 부적도 부서졌다. 눈부신 빛이 세상을 잠시 멈추게 했다. 눈을 떴을 때 거실은 고요했다. 벽난로는 다시 따스한 불꽃을 피우고 있었다. 스토얀도 이지현도 백작도 사라진 듯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빅터의 낡은 가죽 반지와 붉은 털 한 올뿐이었다. 나는 부서진 비단 가운을 바로잡으며 창가로 다가갔다. 가평은 눈밭 아래 잠들어 있었고 내 창문 아래 눈 위에는 맨발 자국과 큰 개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다. 그러던 중 창틀 위에 남편의 글씨로 적힌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7밤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를 찾아라. 하늘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서. 열쇠는 호랑이가 쥐고 있다. 뒤돌아보니 호랑이가 장롱 위에 앉아 작은 황금 열쇠를 물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벅차올랐다. 이것은 결말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7밤의 시작이라니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나는 호랑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다. 부드러운 털 사이로 반짝이는 황금 열쇠가 내 손가락 끝에 닿았다. 손에 쥔 순간 열쇠의 차가운 감촉이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남편 빅터와의 연결고리이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실마리라는 걸 느꼈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하늘과 한강이 만나는 그곳, 서울의 여의도였다. 이제 나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다시 한번 도시로 나서야 했다. 가평의 조용한 마을과는 전혀 다른 불빛 가득한 대도시의 소음 속으로 발걸음을 옮길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길이 내가 남편의 흔적을 따라가며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이 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특별한 옷을 골랐다. 검은 실크 소재의 드레스는 몸에 꼭 맞아 나의 곡선을 감싸 안았다. 깊은 브이넥 라인과 섬세한 레이스 장식이 은은한 섹시함을 자아냈다. 몸을 따라 흐르는 부드러운 소재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발에는 부드러운 가죽 부츠를 신었고 목에는 남편의 편지와 함께 발견한 부적을 담은 작은 펜던트를 걸었다. 백작은 나를 따라 거실에 앉아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신비로웠다. 마치 내 결심을 알고 있다는 듯이 나는 그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야, 백작.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다음 날 아침, 나는 여의도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점점 도시의 고층 빌딩과 번화가로 변해갔다. 마음 한켠에선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남편과 연결된 비밀을 풀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구쳤다.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작은 카페를 찾았다. 그곳은 오래된 골목 안에 숨겨져 있었고 커피 향과 낡은 나무 테이블이 따뜻하게 감쌌다. 바리스타는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남편 빅터가 자주 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이곳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종종 혼잣말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내 마음은 점점 조여왔고 이 작은 카페가 남편의 비밀을 푸는 단서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오후, 나는 카페 근처 오래된 도서관을 찾아갔다. 남편이 남긴 편지에 적힌 이름과 장소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도서관의 냄새, 먼지 쌓인 책장,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가 나를 감쌌다. 나는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며 그가 남긴 흔적을 쫓았다. 문득 한 권의 책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목에는 이상한 부적을 걸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한강변 1995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꼭 쥐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남편의 과거와 그와 얽힌 미스터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듯 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도 지울 수 없었다. 내가 돌아서려 할 때 도서관 문이 갑자기 삐걱거리며 열렸다. 나를 향해 다가오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길게 드리워졌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여정은 단순한 추적이 아니라 남편과 나, 그리고 그를 둘러싼 비밀들이 얽힌 위험한 싸움임을. 그리고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도서관 문틈 사이로 들어온 그림자는 점점 뚜렷해졌다. 낯선 남자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내 존재를 즉각 알아챈 듯 했다. 숨이 멎을 듯한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렸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김선영 씨, 당신이군요. 빅터와 관련된 진실을 찾고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감춰진 무게는 감히 가늠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말에 얼어붙은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내게 다가오면서 내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다. 쪽지에는 단 몇 마디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여의도 한강 다리 밑에 숨겨져 있다. 조심하라. 나는 그 쪽지를 꼭 쥐며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떠올랐다. 남편 빅터가 이곳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 비밀이 나를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백작이 갑자기 내 옆에서 으르렁거리며 경계의 태세를 보였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마치 내가 다가가려는 곳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나는 백작을 달래며 마음을 다잡았다. 괜찮아, 백작. 우리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잖아. 저녁이 되자 나는 한강변으로 향했다. 찬바람이 불어와 긴 머리를 휘날렸고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다리 밑은 어둡고 음산했으며 물소리가 차가운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나는 쪽지에 적힌 대로 다리 밑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곳에서 나는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녹슬고 낡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신경 써서 숨겨놓은 흔적이 역력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문서들과 사진, 그리고 또 다른 부적이 들어있었다. 그 부적은 내가 보았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신비로운 문양으로 가득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몸을 돌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때 백작이 경계심을 높이며 짖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서둘러 상자를 챙겨 가방에 넣고 백작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남편 빅터가 남긴 비밀은 점점 더 깊어졌고 나 역시 그 미로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백작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나는 그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매 순간 느끼고 있었다. 내가 집에 들어서자 호랑이가 소파 위에서 나를 반겼다. 그는 여전히 평화롭고 따뜻한 존재였다. 나는 가방에서 금속 상자를 꺼내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했다. 이제 나는 남편의 과거와 얽힌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이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용기와 희생이 필요할 것임을 직감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추억 찾기가 아니라 내 삶과 영혼을 건 싸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백작은 그 싸움에서 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아직도 그날 다리 밑에서 발견한 상자와 쪽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백작의 이상한 행동들, 남편 빅터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흔적들, 그리고 이지현의 등장까지. 모든 게 뒤엉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이 모든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환상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그날 밤 거실에 앉아 상자를 열어 다시 한번 문서들과 사진들을 살펴봤다. 빅터와 스토얀, 그리고 이지현이 얽힌 복잡한 관계가 조금씩 드러났다. 그들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비밀스러운 의식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의식은 영혼의 경계를 넘나드는 금기된 것이었고 빅터는 그 대가로 자신의 삶을 잃은 듯 보였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평의 밤하늘에는 별이 빛났지만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백작은 내 곁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때때로 인간처럼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작아, 넌 정말 특별한 존재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디지 못했을 거야. 그 순간 나는 문득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빅터가 떠난 뒤 나는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 비밀을 끝까지 파헤치고 빅터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백작과 호랑이,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만약 내가 이 비밀을 파헤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문을 열어버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과연 무엇을 잃게 될까? 내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과 불안이 뒤섞인 채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 미스터리의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나는 그 끝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긴 밤이었다. 하지만 그 밤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이 뒤틀린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아직도 해답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깊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거실의 조명이 깜빡거리며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나는 깜짝 놀라 손전등을 찾아 들었지만 백작은 이미 내 곁에 다가와 몸을 낮추고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고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다. 그때였다. 낯익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선영아, 넌 진실을 알 준비가 되었니? 그 음성은 남편 빅터의 목소리와 흡사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이상하고 낯설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목소리에 이끌려 거실 벽난로 앞에 섰다. 그 순간 벽난로 위에 걸린 거울이 이상하게 왜곡되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뒤로 점점 선명해지는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는 바로 스토얀이었다. 그의 눈은 잔혹한 빛을 발했고 손에는 오래된 부적을 움켜쥐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었어, 선영. 하지만 너는 준비되지 않았어. 그의 말에 나는 몸을 떨었다. 그 순간 백작이 갑자기 짖으며 스토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더니 마치 안개처럼 흩어졌다. 나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고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거울 속 스토얀의 뒤편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였다. 바로 이지현이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무서운 표정과 함께 이상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부적을 높이 들어 올리며 소리쳤다. 그는 내 거야, 선영. 이 힘은 나에게 속해 있어. 이지현의 말에 나는 당황했고 그녀가 나타난 이유가 점점 더 불분명해졌다. 백작이 몸을 던져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힘은 점점 약해지는 듯 했다. 나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몸이 얼어붙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 순간 백작이 내 무릎 위에 머리를 올리며 낮은 신음을 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절망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백작.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 어둠은 점점 짙어져만 갔다. 스토얀과 이지현이 펼치는 이 미스터리한 싸움의 한가운데 나는 점점 더 깊은 비밀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내 삶에 얽힌 어둠과 빛의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나, 김선영이 서 있다는 것을.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결심했다. 이 미스터리를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낼 것이다. 백작과 함께 나는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그날 밤, 거실은 온통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스토얀의 그림자가 거울 속에서 점점 뚜렷해지고 이지현은 부적을 높이 들며 위협적인 기운을 내뿜었다. 나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 속에서도 백작의 따뜻한 눈빛에 의지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이 싸움은 단순한 인간과 영혼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힘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내 몸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며 전류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퍼졌다. 가운 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듯 흔들리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목에 걸린 부적을 꼭 쥐었다. 그 순간 부적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와 거실 공간을 채웠고 스토얀과 이지현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건 뭐지? 이지현이 경악하며 부적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 순간 부적은 반짝이며 산산조각 나고 마치 무너지는 듯한 기운이 퍼졌다. 스토얀의 몸도 점점 흐릿해지며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갔다. 백작은 힘을 되찾은 듯 다시금 강렬한 포효를 내뱉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뒤에서 차가운 손길이 내 어깨를 움켜잡는 것을 느꼈다. 돌아보니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내 앞에 서 있었다. 바로 남편 빅터였다. 그의 모습은 현실과 환영 사이에 어른거렸고 눈빛은 깊은 슬픔과 결연함으로 가득했다. 선영, 이제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을 말해주마. 빅터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다. 영혼을 넘나드는 의식, 그 대가로 내 몸은 백작의 모습으로 남아있지만 내 영혼은 자유롭지 못하다.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빅터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스토얀과 이지현은 나를 이용해 그 힘을 얻으려 했고 너 역시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된 거야. 하지만 너는 나의 비디자 구원이다. 내가 이 힘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믿기 힘든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편이 내 곁에 이렇게나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묘한 위안을 느꼈다. 내가 선택해야 해, 선영. 이 어둠과 싸워 이겨내거나 아니면 그 속에 잠식될 수도 있어. 빅터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며 사라졌다. 그가 떠난 뒤 나는 깊은 고요함 속에 홀로 남겨졌다. 백작은 내 곁에 다가와 몸을 비비며 위로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이 싸움을 끝내고 우리 모두를 구할 거야. 그 순간 거실 창문 밖에서 찬란한 빛이 번쩍이며 도시가 깜짝 놀랄 만큼 밝아졌다.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내 앞에 놓인 선택의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이 싸움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반드시 빛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남편과 나, 그리고 백작의 운명이 다시 한번 교차할 것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거실은 눈부신 빛과 어둠, 그리고 뜨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내 가운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휘날렸고 검은 레이스 스타킹이 드러난 허벅지에 전율이 흘렀다. 백작의 몸은 강렬한 빛 속에서 점점 사람의 형태로 변해가며 그 황금빛 눈동자는 불타는 듯 나를 꿰뚫어 보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 눈동자 속에서 빅터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피부에 닿았고 그의 거친 숨소리가 내 귓가를 간지렸다. 그의 거대한 발바닥이 내 무릎 위에 올려져 권위적인 소유자의 손길을 전해왔다. 그가 내 가운 자락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검은 레이스가 더욱 선명히 드러났다. 그 순간 나는 미묘한 전율과 금기의 경계에 서 있었다. 그의 뜨거운 코가 내 허벅지의 섬세한 레이스에 닿자 전신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퍼졌다. 이건 단순한 광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내게 부족했던 원초적인 진실함과 깊은 연결이었다. 하지만 이 극한의 순간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너는 내 운명이야, 빅터.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그의 눈동자는 깊은 사랑과 결의를 담아 빛났다. 그렇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거울 위로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금은 점점 거실을 가로질러 퍼져나갔다. 부적은 죽음처럼 희미한 빛을 내며 산산조각 났고 불빛은 찬란하게 빛나면서도 동시에 사라져갔다. 문틈 사이로 다시 한번 스토얀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내게 다가왔고 냉혹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끝까지 이 비밀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선영.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순간 나는 백작의 몸이 점점 흐릿해지며 사람의 형체를 잃어가는 걸 보았다.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해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듯했다. 나는 눈물이 흐르며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나는 홀로 남아 서 있었다. 내 손에는 남편이 남긴 낡은 가죽 반지와 붉은 털 한 올만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힘이 깨어나고 있었다. 나는 그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내 앞에는 선택만이 남았다. 과거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그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나는 긴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가평의 밤하늘 아래 희미한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이 내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우리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아침 햇살이 가평에 눈 덮인 마을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나는 거실 창가에 서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손에는 남편 빅터의 낡은 가죽 반지와 붉은 털 한 올이 쥐어져 있었다.
그 작은 흔적들은 지난 밤의 광란과 혼돈 속에서도 남아 나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창밖에는 눈 위로 나란히 이어진 맨발 자국과 큰 개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발자국들은 마치 누군가가 나를 어딘가로 이끄는 듯 했다. 나는 그 자국을 따라 숲길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마음 한구석에선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그때 창틀 위에 놓인 쪽지가 눈에 들어왔다. 남편의 글씨로 적힌 그 쪽지는 내 심장을 다시 한번 두드렸다. 7밤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를 찾아라. 하늘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서. 열쇠는 호랑이가 쥐고 있다. 나는 뒤돌아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장롱 위에 앉아 작은 황금 열쇠를 물고 있었다. 그의 껴안은 눈빛은 마치 내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신비로웠다. 마음속에 새로운 결의가 솟았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남편 빅터가 남긴 이 신비로운 메시지는 나를 또 다른 여정으로 이끌고 있었다. 나는 그 길을 반드시 찾아내야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백작도, 호랑이도, 그리고 나 자신도 함께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부신 아침 햇살 속으로 한 발 내디뎠다. 내 앞에 펼쳐질 미지의 세계는 두렵지만 동시에 설렜다. 모든 비밀이 풀리는 그 순간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가 완전히 끝났을 때 나는 진정한 평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내 인생의 새로운 멜로디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불확실하고도 매혹적인 선율을 따라 나는 또 한 걸음을 내딛었다.